저도 착하고 성실하고 잘해요. 아들을 지키고 좋거든요. 갑자기 오늘 연락을 받아가지고 놀랬죠. 다른 데는 경황이 없죠. 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역주행 교통 참사. 이걸로 인해서 9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이 된 겁니다. 고인이 되셨는데요. 지금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의 사연들이 매일같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을 지금 눈물 짓게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요. 지금 은행에 계신 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변을 당했잖아요. 근데 특히요. 네 분이 그날 막내 직원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 끝난 뒤에 식당에서 나와서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건널목에서. 그때 차가 덮쳐서 참변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요. 지난 1일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입니다. 동료들을 위해 주문한 승진떡. 그러니까 승진됐으니까 떡이 배달되는데 이게 어제 또 도착을 했답니다. 그 당사자는 고인이 되셨는데 이런 일이 또 하나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직원도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뭐 상도 받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참변이 있었는데 유족들 얘기가 그래요. 어릴 적 사고로 한쪽 시력을 잃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됐고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도 받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김성수 변호사. 특히 저 승진 축하 떡이요. 많은 분들이 말을 못 하시더군요. 이 소식에 대해서. 맞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9분의 떠나신 분들 중에 이 4분이 같은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시고 예. 지금 이 4분 중에 막내이신 분이 승진을 한 당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승진을 기념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참변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막내분이 승진을 했으니까 이 떡을 돌린다고 이 떡을 주문을 했는데 회사에 이제 오늘 도착을 하다 보니까 또 같은 부서 분들께서 또 한번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또 이 막내분 같은 경우에 이 유튜브 채널에 예. 자산 관리 전문가로 이렇게 나올 만큼 굉장히 이제 유망한 금융맨이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분들 소식 접하면서 약간 불안감을 또 느끼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이게 아니 이건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닌가. 이게 남일 같지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근처 직장인들이라면 다 한 번쯤은 지나가 봤을 길이거든요.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오른쪽만 보면 되는 길이라서 사실 왼쪽에서 차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길이다 보니까 갑자기 당한 사고에 좀 너무 안타깝고 매우 참담했고 야근을 마치고 한 30분 내외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도 저곳을 지나쳤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우선 이 사고 장면을 목격한 분들은 트라우마가 뭐 엄청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길을 가다가 혹시 이런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다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 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 인도까지 차가 침범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목격자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 뉴스를 접한 분들도 이 차량이 언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충격을 많이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회사를 다녀오면서도 예. 이 차를 더 조심스럽게 보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로 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도대체 이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 아직은 경찰 조사 단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지점들도 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운전자의 얘기가 연일 좀 나오고 있죠. 일단
이 사고 직후에 알려지기로는 이 운전자는요, 이건 급발진이다. 100% 급발진이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조금 있다 알려지는데 사고가 난 지 한 15분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당일날, 사고 당일날 밤 9시 45분쯤이라 그러네요. 이 운전자가 지금 버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소속 동료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형 이거 급발진이야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본인은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지금 입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좀 들려온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블랙박스 내용에 대해서 보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과연 무엇이 담겼는가? 오늘 이 경찰에서 밝히기로는 뭐 음성과 어떤 영상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는 약간 무슨 하는 정도의 음성.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 나와서 사고 후 멈출 때까지 뭐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추돌 직전에 당황한 듯이 하는 정도. 그리고 동승자의 비명 정도만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게 뭔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될까?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급발진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아닌 거 아니냐?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전문가의 어떤 분석이 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죠. 급발진 여부, 그것은 블랙박스 영상이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 오디오 없으면 꽝이에요, 꽝. 오디오가 있어요. 이 차가 미쳤어, 이 차가 미쳤어. 그런 생생한 오디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유죄가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블랙박스에 오디오가 있고 거기 뭐가 담겼는지 그걸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안에서 얘기 나누기 위해 좀 전문가 좀 모셨는데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네. 자, 우선 보통 급발진이라고 이제 운전자가 강하게 주장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재판까지 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차량의 블랙박스 속에는 대개 어떤 게 좀 담겨 있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급발진이 짧게 5, 6초 이내로 끝나는 경우에는 담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영상 블랙박스가 전체 차량의 80%,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블랙박스가 장착된 게 대한민국 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급발진 관련 사고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길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녹음이 많이 돼요. 뭐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뒤에 탑승기가 가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증거를 쓸 수가 있겠죠. 적극적인 본인의 방어 기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번 사건 같이 5, 6초 만에 끝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무 소리가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의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전방 주시를 하고 핸들을 잡고 방향만 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떻게 행위를 말이라는 것은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는 보통 녹음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은 게 제가 급발진 연구에도 맡고 있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개 안 된 게. 그래서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이 급발진 저희 연구에서도 또 판단을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하더라도 판단을 유보를 합니다. 왜냐?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영상 하나, 예. 또 EDR은 자동차 메이커의 면제부라고 해서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0여 년 동안 100% 패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짧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게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발진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 급발진 기간이 짧게는 몇 초, 길게는 한 1분까지 가고 이게 다양하다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일어나서 다행히 끝나는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증거를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영상 블랙박스가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보통 전방 후방뿐이 없어서 작년 예. 말부터 제가 이제 많이 주문하는 게 업체들마다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해라. 페달이요? 예. 국내에서는 법적인 것도 제조물 책임법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의 이 결함을 밝혀야 되는 구조, 미국하고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정부 자문 들어가서 예. 작년에도 그런 부분들 공정위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결국 못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페달, 발을 찍는 부분들은 영상이 시간대별로 나오면 위변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있는 그 지점에 카메라가 맞습니다. 장착된다 이 뜻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껴주게 되면은 내가 100% 결백하다는 걸 입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증거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목소리가 녹음돼도 참점할 망정 이거 자체가 이 재판 자체를 뒤집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짧게 끝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급발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자동 운전자의 어떤
이 운전 실수라든지 예. 그런 부분 또 이대할 자료도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100% 가속 페달 밟고 브레이크는 안 밟았다. 그래서 199 오프 이렇게 저희가 비아냥거리기도 하거든요. 100이라는 것이 트로틀 밸브 100% 열렸다. 99라는 게 가속 페달 최대한 밟았다. 예. 또 오프라는 거는 브레이크 안 밟았다. 199 오프가 항상 똑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급발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끝에 부분에 차가 자기 의지를 갖고 제동을 해서 차를 세우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우는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그걸 보고 급발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아. 물체를 부닥쳐서 급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급발진 차가 물체에 부닥쳐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걸 배제하지 못하는데 일단은 좀 그런 사례가 많지 없기 때문에 예. 불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뭐 전문가분들 말씀하시기를 이번 사례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들이 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한 건 모르가 그랬는데 지금 뭐 급발진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급발진으로 강하게 의심이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담긴 블랙박스 과연 무엇이 담겼는지 이런 게 좀 영상이 좀 있거든요. 여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우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자기야? 아니 왜 안 되나 자기야? 저 벌게 안 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왜 이러노? 이거 왜 이러노? 자, 김필수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방금 봤던 요 사례는 굉장히 기네요. 뭔가 음성도 많이 남겼고 그 장면도 많은데 이번 사례와 지금 소개된 요 사례와 지금 사례가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브레이크도 안 되네 이런 목소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본인의 의지대로 차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 어떤 거는 외부에서 CCTV나 목격자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거를 많이 봤다든지 또는 비상등을 킨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회피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경우에는 급발진을 의심을 살 만한 이 어떤 증거나 이런 게 확보도 어렵고요. 또 목소리도 녹음이 안 돼 있고 어떤 변속 조작에 대한 소음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또 불리한 부분들이 5, 6천 내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도를 통해서만요 블랙박스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담겨 있다는데 뭐 경찰이 좀 더 자세히 보겠죠.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 요번에 이제 사고를 낸 이 운전자가 이제 동료에게 전화를 했다. 사고 직후에 그 얘기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김성수 변호사. 글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도 하시더군요. 급발진이었다라고 바로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부분.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떤 뭐 상황에서 전화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후에 만약에 이게 이제 뭐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이 부분은 좀. 예,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알려지지 않아서 뭐 어떤 의미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내가 나중에 기소될 거를 예상을 해서 뭐 블랙박스에 그런 내용을 남기기 위해서 통화를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게 굉장히 조금 이해를 못하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본인도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거는 좀 너무 사가 이상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맞습니다. 한 걸 수도 지금 있고. 그 통화한 상대방이 이 예. 버스 회사 팀장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차를 잘 아는 사람이어서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려고 전화를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지금 현재 보도 상황은 어떠한 맥락으로 이런 뭐 통화를 하게 된 것인지 이런 걸 그 어떻게 알려졌는지도 정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은 조금 신중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했고요. 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고 내는 설명들이 있는데 먼저 브리핑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량의 속도, 급발진, 제동장치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어제 해당 차량을 국가수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며 피의자의 몸 상태가 호전되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경찰이 브리핑은 짧게 했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받고 답을 한 게 있는데 내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여러 개 있는데 일단 사고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개 이제 턱이 있죠. 약간 이제 안전턱인데 턱이 있는 출입구 쪽부터 속도를 빨리 낸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다. 그리고 운전자, 동승하는 운전자의 아내죠. 브레이크
안 들은 것 같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좀 나왔고요. 하나 더 보죠. 이런 내용도 좀 소개됐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고 발생한 이 정차 지점, 그러니까 차량이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된 걸로 보인 상태에서 이게 뭘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멈추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차 지점에서 처음에는 경찰이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 스키드 마크는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이게 타이어 자국이잖아요. 거기는 이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는데 이걸 얘기해 놓고 나서 이후에 이게 스키드 마크가 아니고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류물 흔적이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유류물이라면 뭐 엔진 오일이나 뭐 부동액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일단 김필수 교수님. 네. 스키드 마크에서 유류물 흔적으로 정정을 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거는 거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영상 자체를 보면은 운전자가 의지를 갖고 제동을 하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이죠. 예. 근데 쓸 때 이미 차가 앞에 부서져 있기 때문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샜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타이어가 쓰면은요. 예. 스키드 마크가 아니라 엔진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타이어에 눌려서 타이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경찰이 나중에 추후에 확인을 하면서 타이어가 밀려서 남은 스키드 마크하고 혼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마크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브리핑에서는 처음에 왜 스키드 마크라고 이렇게 자신 글쎄 있게 말이에요. 얘기를 했을까요? 저런 경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50분 후에 브리핑을 하고 정정을 했다는 정정을 부분들. 한다고 근데 입장을 이제 냈어요. 사실 스키드 마크에 대한 부분들은 각종 사고에 있어서 자동차의 동선부터 흐름이라든지 또 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원인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가 정차 상태에서 뭐 급발진 돼서 차가 튕겨나갈 때도 스키드 마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도 타이어 흔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료는 될 수 있을 망정 이거 자체가 절대적으로 뭐 영향 끼치는 건 아닌데 예.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주장하는 급발진인지 예. 또 운전자 실수인지 또 고령 운전자의 전형적인 문제인지 또 한 가지는 저도 여러 가지를 자문해 주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위치나 형태 항상 다니는 길이고 걸어서 이번 주도 거기 또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선 호텔에서 나올 때 예. 야간에 9시 반에 앞에 편도가 4차선이 일방 통행으로 돼 있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교통 시스템이나 안전 인프라에 대한 자문 또 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항상 제가 숙지하고 잘 알면서도 조선호텔에서 나올 때 보면은 그냥 직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운전자들한테 혼동을 일으킨다든지 특히 초행길에 있는 사람은 더 그렇고요. 또 야간에 혹시라도 딴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왕복 차로라 생각해서 진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또 교통 신호등에 대한 것들도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경찰이 조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내놓은 설명 중에 호텔 주차장 그 네. 턱서부터 가속이 된 걸로 지금 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경찰은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영상들 보면 그 중간에 역주행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호텔 출발점부터 속도가 붙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80m 정도 되는데 이 최종적으로 보면 100km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100km 정도 나오려면은 그 나오자마자 최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데 예. 한 가지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68세 하면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고령자의 첫 진입을 하고 있지만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고 비율이 높지 않고 보통 75세 넘으면서 급증을 합니다. 고령자 사고는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 운수업에 종사해서 베테랑 운전자인데 그렇다고 알려져 과연 있죠. 주변에 차가 많고 사람들이 괜히 많은 지역에서 나올 때 가속 페달을 99% 풀로 밟았다. 이거는 정신병자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급가속을 한다. 그게 약간 내리막길이거든요. 오. 내리막길하면서 직진하게 되면 역주행을 하게 되는 예. 그런 도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운전자 실수보다도 혹시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다른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나 화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또 9시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신호등에 대한 초행길이어서 잘못 보고 교행 차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나와서 브리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는 다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조사 결과를 얘기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운전자는 지금 입원 상태예요. 7월위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조사를 뭐 제대로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김필수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급발진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자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례 중에요. 갑자기 차량이 급가속을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길게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발진에 대해서는 정차 상태에서 치고 나가는 급발진도 많고요. 예. 또는 운행 도중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물체하고 부닥쳐서 급발진이 생기는 사례도 있고 예. 또 지금같이 반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백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발진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제어 알고리즘의 이상으로 좀 판단되고 있어서 재현이 불가능하고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국가서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브레이크 정상입니다. 그리고 EDR에 나오면 199% 나옵니다. 운전자 실수네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내는 게 국내 40년 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병자나 치매 환자가 증언하면 증거로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차가 급발진이라는 것은 알고리즘, 이슈, 사람의 두뇌에 해당되는 예. 게 미친 거예요. 근데 여기 통해서 기록된 게 EDR이거든요. 예. 그럼 EDR에 대한 불신도 가져야 되는데 이 강릉 급발진 사건 아실 거예요. 거기서 재현 실험을 얼마 전에 했는데 재현 실험의 목적이 급발진 EDR 자료하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하고 틀립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었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예. EDR이 맞는 건 아니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사건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이번 사건의 원인, 지금 뭐 조사 중이니까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그런데요, 이게 또 SNS상, 온라인상에서는요, 뭐, 이게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경찰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뭐랄까요, 그 운전자가 약간의 무슨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런 얘기 막, 이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이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당부까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와 아니면 운전 실수로 인한 사고일 경우와 처벌이 좀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죄명이 검토될 수 있는 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입니다. 예. 이게 이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이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은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느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발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급발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서 사람을 사상한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면 업무상 과실이 당연히 인정될 가능성이 이건 높고 뭐 당연히 좀 예, 같고요. 그리고 아니라면은 만약 정말 급발진이 아니었고 어떤 고의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보다도 그 이상의 그건 이제 다른 죄가 차원의 성립이 될 문제가 수가 되는 있겠죠. 거고. 예. 예. 그런데 만약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급발진의 경우에서 사고가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과실 인정이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가속이 되는 상황에서도 이 결과를 조금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그러면 그 있거든요. 결과라는 건 인명피해라든가 차량을 예를 들어 뭐 벽이라든가 그렇죠. 건물에 가서 멈출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없었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라도 과실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 과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그때는 죄가 성립이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 판례 중에 2008년경에 예. 이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됐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했던 그 근거가 굉음이 났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 턱을 넘어가면서 브레이크 등이랑 후진 등이 켜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아, 그것도 그렇다 확인이 보니까 됐군요. 예, 그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변속기가 깨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차량의 통제가 어려웠던 급발진 상황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과실이 있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었어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선고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목격자가 굉장히 많고 또 예.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블랙박스 그 내부 블랙박스에서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 지금 그 추가적인 굉장히 많은 객관적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아직 사실 여부 뭔가 진짜 원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인명사고가 났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이 고인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거 보통 이런 교통사고 인명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의 양형 기준을 보면 예. 결국에 이 기본이 8개월에서 2년이고 예. 그리고 가중되는 경우에 1년에서 3년 정도가 선고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맞습니다. 이게 이 형법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고의범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이고 과실범은 특수한 경우만 처벌을 하다 보니까 예. 이 과실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무래도 좀 기준이 낮게 되어 있는데 이번과 같은 경우처럼 이제 굉장히 자동차가 많은 시대가 되었고 이게 사고가 발생하면 다 과실치사나 뭐 과실치상이 예.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이 처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법이 현재는 5년 이하의 금고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워낙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참사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김필수 교수님께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전문가로서 지금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하고 이건 꼭 챙겨서 봐야 된다.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출발 지점에 있어서 교통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호텔 앞에서 내려오는 부분들 자체가 야간에 특히 운전자한테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도로 그 넓은 도로를 편도로 오게끔 만든 도로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호텔에서 나올 때 직선이기 때문에 예. 앞에 교행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회전 위에는 방법이 거기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유심히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원인에 대한 하나의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또 일각에서는 요새 뭐 고령자 운전에 대해서 기기 조정이나 판단 능력 저하로 예. 인해서 고령자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요인 또 물론 이제 급발진이기도 하고 있지만 예. 종합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경찰이 보면서 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또 영상 블랙박스나 또 EDR 자료 등등 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텐데 일단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것은 시간이 길었으면 모르는데 너무 짧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라는 것이 더더욱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것도 좀 약간 뭐랄까요. 얘기들을 하시던데요. 이제 사고 발생 이후에 좀 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잖아요. 이분들 빨리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병원 얘기가 좀 있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고 지점이 이제 시청역 인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 있었어요. 강북 삼성병원. 그리고 다른 병원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 아닌 조금 떨어진 병원으로 많이 갔어요. 지금 이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1명, 그다음에 4km 정도 넘게 떨어져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2명, 서울대병원 등등등. 근데 강북 삼성병원이 가장 가까운데 여기는 안 갔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부터 가는 거라고들 생각이 드는데 어째 좀 멀리 간 것 같네요. 보니까 이거 갖고 얘기들 하시더군요. 이게 도대체 뭐 사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소방당국 설명은 강북 삼성병원에는 외상 환자, 특히 외상성 심정지 환자 의료진이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 중증 외상의 센터가 있는 곳, 외상센터가 있는 곳으로 우선적으로 보낸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약간 아쉬운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 굉장히 조금 많이 이제 다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이제 조금 가셨으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야기가 이게 나오다 뒤늦게 보니까 약간의 어떤 한탄이라든가 예. 이런 게 생각이 되는 거지. 지금. 맞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가까웠던 병원은 이제 1.6km 거리에 있던 이 강북 삼성병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내부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부분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뭐 이 부분도 나중에도 또 어떠한 뭐 논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 더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정당했느냐 그리고 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이런 좀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예. 그러면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가 있기 예.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정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판단을 한 게 지금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여러 가지 아쉬워서 그러는 거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그 아쉬움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봅니다.